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2016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이야기, CEO가 좋다. 오늘은 노인을 위한 영화관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실버 문화를 확대해가는 실버 영화관, 허리우드 클래식 김은주 대표를 만나봅니다. 멀티플레이어라는 용어를 국내에 정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수십 가지의 피리와 악기 연주로 원맨 밴드를 가능하게 한 멀티 악기 연주자 권병호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으로는 역대 3번째로 북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반 총장의 입국 거부 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이번에는 어떻게 허용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나쁘지 않은 신호로 보여집니다. 부디 이번 만남이 잘 성사돼서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번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활로가 찾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교단 통합을 이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과 백석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예장 대신 목회자 영성대회는 앞으로 그려나갈 큰 그림을 양 교단이 함께 꿈꿔보는 자리였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은 지난 9월 교단 통합 이후 제도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간극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백석 아우름 콘서트는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양교단 화합의 메시지를 담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된 교단을 위한 연장선으로 목회자 영성대회를 마련했습니다. 대신과 백석 양교단이 통합한 이후 열린 첫 행사입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한 이번 영성대회에는 예장대신과 구예장백석 소속 목회자 2천여 명이 참가하며 목회자가 모인 교단 차원의 행사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영성대회는 저녁 집회와 새벽 기도회, 특강을 비롯해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한 세미나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영성대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서로에 대해 깊게 교제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장 대신 초대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출발이 다른 양교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됐다며 이번 영성대회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영성대회를 통해 목사님들께 더 깊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연합 양병희 대표회장은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교단의 벽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영성대회가 우린 과거를 넘어서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는 신선한 그런 성령 충만한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예장 대신 목회자 영성대회에서는 양교단 목회자들이 교단의 화합과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플래시몹을 펼쳐 관심을 모았습니다. 플래시몹에 참가한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은 통일이라는 대형 글자를 수놓았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회 서울시와 성북구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지난 13일 성북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북교구협의회와 성북교경협의회, 종암교경협의회가 주최한 기도회에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에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설교를 통해 로마서에서는 동성애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북교구협의회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인내와 순종을 겸비한 크리스천 기업가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 영화관과 문화공간을 마련한 허리우드 클래식 김은주 대표를 만나봅니다. 추억을 부르는 영화 제목 하나하나에 마음까지 위로를 받는 시간. 밖에 나와도 마땅히 맘 편히 찾아갈 곳이 없었던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허리우드 클래식 실버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되길 바라며 삼삼오오 기다리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일일이 어르신들을 안내하는 김은주 대표. 종로극장 시대를 이끌었던 허리우드 극장을 세계 최초의 실버 영화관으로 만든 그녀, 김은주 대표입니다. 한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그 기업가의 운영 철학에서 기인합니다. 오늘 만날 분도 그런 분입니다. CEO가 좋다. 오늘은 이 땅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실버 영화관, 허리우드 클래식의 김은주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허리우드 클래식 하면은 좀 생소한데요. 네. 헐리우드 클래식이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헐리우드 클래식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은 365일 2,000원에 옛날 추억에 어르신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추억이 있는 영화들을 상영하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서 허리우드 하면 이제 그게 실버 영화로 바꿨다는 게 참 특색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이곳에 한 2008년도 4월에 오게 됐는데요. 네. 이곳의 특성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종로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종로는 상당히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3.1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얼이 있는 곳인데 이런 전통이 있고 어떤 뜻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 굳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극장을 또 해야 되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뜻으로 좀 실버 영화관을 만들어도 좋겠다. 또 대한민국은 정과 효가 있는 어떤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런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고령화 사회에 실버 영화관이 종로에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호기롭게 한번 시작을 해봤죠. 아, 네. 뭐 시기적으로 또 실버들이 좀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 시대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 평가를 받는데 네. 당시 2009년도에는 미쳤냐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이걸 왜 하냐. 예를 들어서 옛날 영화들이 지금 상영을 하려고 하면 그냥 상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필름을 다시 사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네.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뭔가를 홍보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안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돈 많이 드는 TV 광고라든가 뭐 신문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잘해낼 수 있느냐라는 어떤 주위 사람들의 많은 그런 좀 걱정스러운 시선과 좀 똘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선과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여기는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됩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추억 있는 영화, 이야기가 있는 영화, 스토리가 있는 영화. 그 예로 뭐 배너, 쉽게, 뭐 커바디스, 애수, 마음의 행로, 뭐 바람께 사라지다, 사운드 뮤직. 우리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보면 아 그때 최고의 명화다 네, 하는 네, 영화들을 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선진국에서 많이 영화들을 수입해 오잖아요. 네. 그 수입하는 비용하고 지금 2,000원씩 오시는 분들한테 받는데 네. 이게 운영상에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수입하는 영화를 2,000원에 보여준다 하게 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열심히 그 기업들한테도 프로포즈를 좀 하고 또 서울시 같은 데도 좀 프로포즈를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1년에 필름료가 한 4, 5억 정도가 들어가면 기업에서 한 1억 2천, 또 서울시에서 한 1억, 나머지는 저희가 그래서 좀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지금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그때 50년대, 60년대 때는 그 3개국이 상당히 영화가 발전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화들을 지금 사갖고 오는데 비용은 한 편에 많게는 한 2천만 원? 2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영화들이 거의 그렇죠. 그래도 꾸준히 지금까지 하실 정도면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변화가 상당히 저한테는 놀라웠는데요. 처음에 영화를 상영할 때는 제가 이 영화 어떠셨어요 하면은 그냥 왜 그런 걸 물어봐 귀찮다 식으로 그냥 가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화장실에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셨다가 야, 오늘 이 영화 진짜 최고였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여시는 게 느껴졌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내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이곳에 와서 너무 열심히 재밌게 사시는 내 또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나 스스로가 상당히 나한테 좀 실망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살아보겠더라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의 편지도 제가 직접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영화를 보시는데 네. 그거에 돈과 함께 그 감사한 마음도 같이 주시니까 이 일을 제가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그 옛날 청춘을 함께했던 종로 한복판. 그 시절의 추억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실버 영화관은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 아니 여전히 청춘인 세대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안내하는 직원들도 모두 어르신들로 채워진 이곳. 실버들한테는 정말 지상 낙원 같지. 환경 좋고 또 좋아하는 영화, 추억의 영화 많이 하고 또 주변에 그 먹거리 많고 또 저들 같은 그 실버들이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곳곳에서 실버 영화관을 빛나게 하는 주인공들 역시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매회 맺은 사례를 이루며 하루에 1,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찾아오는 실버 영화관은 어느새 어르신들 사이에서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할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같이 여기서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게 더 크다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눈과 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볼 수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내 와이프랑 연애했을 때 영화인데 이 영화를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한테 와서 이 영화에 대한 그 당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옆에 분들과 또 대화하시면서 또 친하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루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오시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영화관이 아니라 네. 어떤 공동체 같아요. 삶을 나누는
한 공동체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뭔가 서로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로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계속 그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2번인가 오셨는데 저를 못 만났나 봐요. 근데 3번째 저를 만났는데 밥을 꼭 사야겠다. 다음 주에 올 테니까 밥 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됐어. 진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3천만 원을 안 구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잠깐. 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 가야 되는데 굳이 밥을 사줘야겠대요. 그래서 네네. 안 되겠다. 고집이 어르신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식사하고 가야지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왜 지난주에 봤을 때는 그렇게 얼굴을 봤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고민이 있는 얼굴이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밥 먹을 때가 아닌데요. 제가 지금 빨리 돈을 빌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돈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해 드렸는데 화장실 갔다 오신다고 가셔서 10분 있다가도 안 오셨는데 오시면서 수표를 3천만 원짜리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내가 있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얘기해줘서 더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그 부분 자체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느꼈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 제가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늘 저는 항상 샘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샘을 안 해도 다 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은 가는데 그게 교만하지 않을 깜냥을 채워주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김은주 대표는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으며 젊은 시절 누렸던 향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식당과 카페. 식사와 차를 나눌 수 있는 이곳은 신청곡도 받는 DJ 박스까지 마련돼 어르신들의 추억이 가득한 청춘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댄스 키를 잡아잡네요. 댄스 키. 틈만 나면은 여기를 와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그리고 가면은 뭐라 그럴까 삶에 대한 기분이 좀 새로워지고 충전한다고 그럴까.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교복 입은 사람을 보고 저거 내가 옛날에 입었던 건데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피부 관리와 미용실로 이용하는 공간. 주위 시선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이 맘 놓고 찾아오는 곳입니다. 김은주 대표가 어르신들의 필요를 위해 마련하는 공간은 이렇게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입소문으로 여기 한번 영화 와봐. 네. 그렇게 이제 입소문으로 서로 이제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입소문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영화관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궁금하네요, 정말. 근데 그래요?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번 오시면 또 단골이 되세요. 네. 한 번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고. 근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안 보이실 때는 친구분한테 여쭤보면 좀 비보가 전해지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내가 아시는 분이 자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한 3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고 또 우울해서 좀 울 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우울해서 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빨리 서두르자. 하다못해 내가 뭔가의 카페를 만들어주기로 했다면 내가 살롱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면 내가 식당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면 내가 서둘러서 해드리자. 계실 때. 돌아가셨을 때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나름대로 사람들은 저한테 추진력은 김은주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추진력으로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생활에서 보는 어떤 안타까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실버 영화관으로 시작했던 작은 섬김이 이젠 실버 세대의 문화를 고민하게 된 것으로 바뀌었다는 김은주 대표. 그녀의 꿈처럼 실버 영화관은 오늘도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악기 연주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뭐 기타리스트다 혹은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멀티악기 연주자 권병호 씨입니다. 2008년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그룹 SG 워너비의 이 노래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경쾌하고 맛깔나는 하모니카 소리가 돋보이는 이 곡은 당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이 하모니카 연주의 주인공 권병호입니다. 저는 멀티악기 연주자 권병호라고 합니다. 멀티악기 연주자. 한 공연에서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멀티악기 연주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권병호는 지금까지 기타, 드럼, 베이스, 피아노 등을 소화하며 원맨 밴드를 가능하게 했던 멀티 연주자의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솔로 악기, 그 중에서도 특수 악기를 혼자 소화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멀티악기 연주자로 자리를 잡으며 이 같은 이름을 탄생시켰다고 하네요. 일단 멀티악기는 몇 년 안 된 신조어고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악기를 한 공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악기, 특정 악기를 나열하자면 너무 줄이 길어지기 때문에 멀티 악기, 멀티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 그렇습니다. 예. 권병호는 대한민국 2세대 하모니카 연주자이자 현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특수악기 전문가인데요. 고등학교 때 오보에를 사사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학 시절에는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고 블루스 하프, 아코디언, 플룻, 각종 피리 연주 등을 소화하며 다양한 소리들로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의 악기를 다루는데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악기 연주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악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악기를 잘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사람들이 제가 악기를 많이 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악기를 잘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다소 무모하게 여겨졌던 권병호의 시도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우스 밴드 활동은 물론이고 이문세, 양희은, 김건모, 윤종신, 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음반 레코딩, 웅기장이 마커스, 김명식 등의 CCM 레코딩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 OST에도 참여하면서 매번 다양한 연주로 많은 이들의 눈과 귀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대표적으로 복면강 하우스 밴드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뭐 슈퍼스타 K나 보이스 코리아, 엠넷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하우스 밴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나가수에서 게스트 연주자로 최다 출연했고요. 네, 불의 명곡도 마찬가지고, 네, 주로 이제 방송음악과 가수들의 음반, 공연 등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권병호 정규 1집 풋스텝스가 발매되기도 했는데요.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는 이 앨범에는 보편적인 감동을 추구하는 권병호 연주자만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특히 고급스럽지만 어렵지 않은 특유의 어법을 통해 한음한음 전달하고자 하는 베테랑 레코딩 뮤지션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악기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런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을 우리나라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지. 그 순수한 열정에서 한 15, 16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요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권병호 연주자. 특히 권병호의 피리 연주로 듣는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연은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장 즐겨 연주하는 곡들이 성가곡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방송에서도
오직주의 사랑의 메어라는 곡을 피리로 굉장히 많이 연주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분들도 듣고 좋으셨다 그랬는데 일반 공연에서도 제가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면서 제가 연주를 즐겨합니다. 가수 양희은 씨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는 가끔 사람의 목소리보다 악기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잔잔하게, 때로는 경쾌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권병호의 악기 연주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용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멀티악기 연주자 권병호였습니다. 참 다양한 악기들로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병호 씨를 인터뷰하면서 그 공연을 보면서 느낀 점은요. 이분은 정말 다양한 악기를 소화를 하시지만 그 악기를 또 잘 소화해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권병호 씨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신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60년간 생명의 말씀사가 출간한 도서들 중 독자들이 선택한 베스트셀러, 그중에 한 권을 소개합니다. 교회학교 지도자와 교사들을 위한 필독서, 김남준 목사의 교사 리바이벌인데요. 교사의 영적 부흥이 아이들의 영혼의 부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큰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교사 리바이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구성한 책, 다윗은 내 친구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다양한 그림으로 다윗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페이지 하단에 영문이 적혀 있어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라고 외치는 이찬수 목사의 기도하고 통곡하며가 출간됐습니다. 절망을 뛰어넘을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총 9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요. 웹툰 콘텐츠도 함께 볼 수 있어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스스로 알아가는 성경관통 교과서 독학 성경을 통해 성경에 대한 필수 기초를 배우고 성경을 아는 기쁨을 누려볼까요? 꼭 필요한 성경 지식부터 쉬운 해설, 마무리 성경 퀴즈까지 완벽한 성경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성경이 갈급하다면 지금 이 책을 만나보세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바로 테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